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면서 노골적으로 대법원장을 마치 부하처럼 다루면서 판사들 사회로 들어가서 분열시키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들이 사법부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고, 그리하여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리고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여당이 앞장서 가지고 협박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벌린 정권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그때 사법부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지금 판사의 직함을 가지고 검은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은 가장 먼저 법과 인권을 배워야 합니다. 인권의 핵심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구속 우선주의, 구속 원칙의 재판을 하고 있고, 일부 법관들은 동료 판사에 대해서 무죄 추정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판사사회는 지금 의리도 무너지고 법리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적입니다. 의리도 무너지고 법리도 무너졌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조선조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쳤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고 있는 게 아니냐. 양반들이 조선을 망쳤다면 지금은 신종 양반 세력인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즉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퇴임한 최인석 울산 지방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희소가치가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세 사람은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모두에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최인석 법원장은 중앙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주로 맡아오면서 평소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왔다. 32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평소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다. 이들을 상대로, 즉 이 두 전직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겠죠. 이들을 상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켰다면 천미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게 뉴스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헌법 정신이고 법에 적혀 있는 것이고, 해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뜹니다라는 게 뉴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식의 판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옳은 말을 하니까 1+1은 2라고 하니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다.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리고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장삼이사는 보통 사람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느냐 아니면은 검사가 수사에 편리하도록 검사를 봐주면서 인권을 양보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법관들의 독립적 재판,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모임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회의가 지금 법관인, 바로 동료 법관인 성창호 재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시켰다. 1심에서. 그 이후에 여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성창호 씨를 양승태 사단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매질을 해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기자가 질문했을 때 하나마나한 이야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한 번도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그렇더라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 그 위협을 받고 있는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까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잘 당해봐라 아니겠습니까? 성창호 너 잘 당해봐라. 너 당해봐야 돼. 너의 판결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냉담한.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사정이 있구만요.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여론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대요. 법관 대표 119명 중에서 77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그중에 60명이 임시회의 개최에 반대를 했답니다. 야, 이 정도입니까 지금 판사 사회가? 동료 판사가 지금 정당한 판결을 하고도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 위협이 어떠냐? 여당 세력이 나와가지고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하라는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도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사람이 77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정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야죠.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동료 판사들을 저버리는 좁은 의미의 의리 없음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을 정권에 갖다 바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도 의장 명의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안건도 78명이 대표 판사 78명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44명이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소집도 입장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법관회의가요, 작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동료 판사를 국회가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결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뻔하죠. 자기들하고 이념적 코드가 같은 판사들은 지켜주고 이념과 다른 판사들은 협박을 받든 말든 도외시하는, 관심 없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재판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실에 기준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성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이 사실 위에, 법 위에 있는 이런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에 우리 국민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자칫 재판 거부 운동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7명이 이른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출신이랍니다. 얼마나 이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이념 집단으로 봐야 되죠. 이념 집단으로. 13명 중에 7명이니까 과반수입니다. 이러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법관을 보호하는 대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을 보호하는, 그래야 이념과 맞는 정권을 보호하는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사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들은 의리와 법리를 버림으로써 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치 판사에 휘둘리는 사법부가 될 것이냐. 그러나 여기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에서 나온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발언,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이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은 그것은 또한 새벽이 왔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